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1년 우울증 갤러리엔 자취방 방음이 안 돼서 행복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옆방은 인싸인지 맨날 시끌벅적하고 맨날 5명씩은 와서 놀고 간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도 벽에 귀를 대고 조용히 맥주캔 까서 먹는다고 합니다. 방금 나온 썰인데 주현이랑 혜빈이가 헤어졌다가 주현이가 혜빈이 알바하는 곳까지 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혜빈이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쫓았다며 웃으면서 다같이 주현이 과 생활을 위하여 짠 하길래 글쓴이도 벽에다 짠 했다는데요. 걔네랑 글쓴이랑 같이 웃었는데 글쓴이가 웃으니까 옆방이 갑자기 정적이 어서 급하게 글쓴이도 웃음 뚝 하고 전화하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호탕하게 웃어주고 눈물 삼키면서 우울증 갤러리로 도망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울증은 스며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런 우울증 남친, 여친 사귀었던 레전드 후기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울증 남친 2년 동안 고쳐준 후기입니다. 네이트판에 2024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와 처음 만났을 시기에 남친은 우울증이었고 꼴초였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얘를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데요. 장담하는데 너 이렇게 술 담배에 찌들어 살면 건강 개박살 나는 거 한순간이라며, 물론 우리가 언젠가 끝날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끝내도 내가 끝낼 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끝낼 거야 라고 미친듯이 설득시켜서 병원에 데리고 간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서 상담받고 정기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남친 집 방문하라고 해서 상태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AA 모임이라고 하여 알코올 중독 극복한 사람들이 경험담 나누고 서로 위로받는 모임이 있대서 거기도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꼬박꼬박 갔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글쓴이가 막 리드하고 끌고 다니며 맛집 데리고 다니려고 리뷰 정독하고 찾아가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처음으로 설날에 떡국을 끓여줬는데 떡이 너무 불어터져서 맛이 없었다는데요. 글쓴이가 멋쩍어 하니까 자기는 원래 떡국에 떡 뿌른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때 밥 먹다가 꾹꾹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었던 아이가 점점 자신이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미안하다고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맨날 혼술하던 애가 안하고 술자리도 몇 달에 한 번꼴로 가고 연초 2갑씩 피던 애가 줄이더니 어느샌가 전자담배 하루에 서너 번 피는데 너무 대견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는 일자리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서로 바빠서 일주일 동안 연락만 하다가 주말에 만났는데 갑자기 AA 모임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 모임에 매주 오는 우리 또래 여자애가 있었다고, 가면 갈수록 그 여자애가 말하는 거에서 위태로운 게 티가 난다고, 둘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꽤 많이 했고 처음엔 예전 자기 모습 생각나서 사심없이 친구로 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생기고 글쓴이와 있을 때도 생각나고 많이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애는 혼자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씻지도 않는다는데 저번에는 보다 못해 지가 화장실 데려가서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냥 얘기 듣는데 감정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들었다는데요. 그러면서 글쓴이 때문에 본인은 살았고 아마 글쓴이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 20대 초반이고 글쓴이도 너무 우니까 가슴이 욱신거린다며 출근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조언 하나씩 해달라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쓴이가 남친이랑 헤어진 게 쓴이 인생이 꽃길로 갈 터닝 포인트라며 밝은 에너지에 성실근면한 마음이 이쁜 남자 만나 꽃길로 걸으라며 두 번 다시 진탕에서 허우적 거리지 말라는 댓글이 배풀을 하기도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울증 여친을 사귄 후기글 역시 많은데요.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에는 우울증 정병여와 연애한 썰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제대하고 한창 여자가 만나고 싶은 23살 복학 앞둔 아저씨였을 때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같이 근무를 설 때 부사수에게 들은 썰이 트위터에서 우울증 걸린 여자애들은 쉽게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글쓴이는 제대하자마자 트위터에 가입을 해 우울증, 우울, 정신병 등과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서 여자들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성들에게 DM을 보내도 아무도 답이 없다가 나름 글쓴이가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해 팔로워 수가 100을 넘어갈 때쯤 DM에 답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지방이고 여성은 서울 여성이었는데 얼굴도 예뻤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이번에 서울 가는
가는데 한번 보자고 하였고 그렇게 그 둘은 2박 3일간 데이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여 사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손목에 칼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건 화가 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욕하는 건 기본에 울거나 글쓴이를 때리는 건 부지기수였고 초반엔 그냥 화풀라고 맞아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세게 때리고 손에 뭐를 쥐고 패서 멍이 든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때리면 나도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 헤어지자 하면 자해하려 들고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착도 심해서 복학을 하고 난 이후에 자취방으로 찾아와서는 자기랑 동거해달라고 협박과 애원을 하여 결국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거하는 동안은 점점 정상인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졸업할 학년이 되니까 대뜸 결혼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부담이었고 수입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더니 앞으로 피임도 하지 말자며 결혼 얘기만 어마어마하게 해댔다고 합니다. 계속 결혼 얘기만 하길래 글쓴이가 언성을 높이니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알바 다녀오니까 이불과 침대에 핏자국이 있었고 손목을 긋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다시 자해하면 끝이랬는데 기어코 했구나. 정 떨어진다 헤어지자 하니까 발악을 했고 결국 몰래 짐 택배로 붙이고 휴학계 내고 새벽에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전화 오는 거 다 씹다가 마지막으로 받으니까 미안하다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사랑해 달라고 했다는데요. 차단했더니 번호를 바꿔서 전화가 왔고 폰이랑 번호를 바꿨더니 트위터 계정으로 DM이 꽉 차게 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협박에 사과에 욕에 별의별 거가 다 있었는데 그냥 계정 삭제하고 가끔 생사 확인용으로 몰래 확인했는데 또 정병난 트윗을 꽉 차게 올리고 있었다는데요. 사랑한다 했다가 복수한다 했다가 나중에 진정이 됐는지 저번 달부터는 글이 잘 안 올라왔다고 하며 정병년은 만나지 말라며 진심 후회한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희대의 명지식인 짤은 디지털 풍화가 되어서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2010년 29살 백수 여자라며 질문을 한다는 글이었는데 아버지가 퇴역 군이시고 달달이 용돈 40만원 받는 백수 여성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게임하는 것도 재미없고 인생도 지겹고 자살은 무섭고 기운도 없다고 하는데요. 질문자는 씻지도 않고 난방도 안 뗀다며 수도세나 난방세는 안 내고 전기세를 많이 낸다고 씁니다. 밥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고 백수라서 돈도 거의 안 쓴다고 하는데요. 요즘 기력도 없고 우울해요 라며 마무리를 했는데 질문자와 네티즌에게 채택된 답변이 지금도 레전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반갑습니다 라면서 요즘 백수들 많다면서 소중한 자신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보세요 라고 글을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백수들보다 나은 점이 많다며 아버지가 퇴역군인이시면 평생 월급 받으시면서 나름 안정되게 사시고 계실 것이고 40만원이라는 용돈도 받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라고 묻더니 그럼 세수부터 하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씻은 후 장롱 안에 넣어둔 예쁜 옷을 찾아 입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고 밖에 무조건 나가서는 사람 많은 번화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번화가에 1만원 정도 가지고 가서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사람 구경도 하고 나름대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절대로 집에 오지 말고 한참 그렇게 혼자 놀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예전 친구들 기억나면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그런 걱정 말고 친했던 친구 있으면 전화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며칠 보내보고 돈이 없으면 집으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 보냈으면 하루만 일찍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라고 합니다. 자신 없으면 밤새라며 집이 대도시거나 서울이면 4시에 지하철역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 3호선 중 하나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보라고 씁니다. 뭐가 보이냐면 두꺼운 옷 잘 받쳐 입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 가득 타고 계시다며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꽉 찬다며 그분들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시 반쯤 되면 지하철역 바깥이나 안쪽에 김밥이나 샌드위치 파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거 팔려면 완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야 하든가 아니면 잠 못 자든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고 씁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 배고프면 김밥 한 줄 사서 드시고 도서관을 가러 갑니다. 공부하러 가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보면 자리가 빽빽하다며 뭐가 그리 바쁜지 앞만 보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전이니까 시장에도 가보라고 하는데요. 수산물 시장에도 가보고 세상이 참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들 바쁘구나 라는
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역에 가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깬 노숙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왜 저렇게 살까라고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게 님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이라고도 쓰는데요. 기력이 없고 우울한 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라며 세수하고 어디든지 나가보라고 합니다. 이제 나름 잘 차려입어보고 백화점에 가보라고 하는데요. 당당하게 멋지게 지나가는 동갑처럼 보이는 아가씨들이 부럽지 않냐며 이제 집에 가본 후 하루를 쭉 정리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님이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세수 안하고 계속 용돈 받으면서 40만원으로 이리저리 라면 먹으면서 30대를 맞이하고 그렇게 보낼 것인지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볼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보수가 작아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라며 그 일을 하면서 다시 느껴보라고 하는데요. 29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직 어리다며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직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포기하지 말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 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질문자는 해당 답변을 채택하며 정말 감사하다며 본인은 지금 PC방에서 알바 뛰고 있고 주경야독 한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P방에서 일하는 중이라며 감사하다는 마무리를 합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